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장점과 입학 전형을 통과하기 위한 유용한 팁을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2018년도 작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대학원이 4학기제니까 작년 봄학기, 작년 가을학기, 올해 봄학기 3개 학기를 무난하게 잘 해왔고요. 지금 마지막 4학기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 4학기도 제가 별탈 없이 무리하게 잘 진행을 한다면 저는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전형 중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나 졸업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졸업 예정자로서 박사과정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2년 동안 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다녀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느꼈던 장점 중에 저로서 직접 경험한 가장 큰 장점 한 3가지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방송통신대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느꼈던 경영대학원, 방송통신대 경영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MBA 과정을 할 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경영학 석사 과정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대부분 경영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 대학원과는 달리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직장과 일을 병행한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한쪽이 소홀해지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온라인 MBA는 학습도, 과제도, 시험도 모두 온라인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도 PC나 휴대폰으로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하시면 되고, 과제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시험도 온라인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업무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 교육이 아무래도 면대면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학기에 한 과목당 한 번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합니다. 그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는 교수님들이나 티처님들이 관련 과목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현대 트렌드도 얘기해주는 좋은 시간이죠. 근데 그 세미나 자체도 대부분 직장이라고 고려해서 평일날 저녁에 하거나 주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또는 업무에 전혀 영향 주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상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방송통신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학비가 저렴해요. 국립이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평생교육기관이고 온라인이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느 정도 저렴한가 하면 MBA 과정, 경영대학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은 곳이 13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온라인 과정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몰려있죠. 지방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교해보면 오프라인 경영대학원의 학비는 인서울 기준으로 보통 9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학기에 1000만 원 넘는 것도 꽤 여러 곳이 됩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면 보통 한 학기에 1년에 한 2천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몇 개 안 되는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오프라인도 많지만 몇 개 안 되는 온라인 MBA, 온라인 경영대학원도 60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에 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은 현저하게 낮은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입학할 때 18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과는 애초에 비교 불가하고 한 15%밖에 안 되니까 다른 온라인 경영대학원과 비교해도 30% 학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립이고 온라인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렇게 거의 유사한 커리큘럼에 이렇게 학비가 낮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보면 세 번째 장점은 이런 거였죠. 다른 대학원, 경영대학원도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방송대의 특성은 좀 더 도드라지는데요.
다양한 인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온라인상만 활동하고 사람들 안 만나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면 다양한 인적 교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영대학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이나 직종이 다양합니다. 그분들과 좋은 교류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교류나 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이 벌어지지만 저는 그 중에 제가 직접 봤거나 직접 진행했던 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례를 설명드리면, 일부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어느님이 자동차 부품회사에 근무하시는데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ERP를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ERP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기본이 몇 억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입하는데 알아볼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같이 공부하시는 어린 중에 ERP 공급 전문업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 필요가 만나게 됐고, 얘기하다 보니 얘기 잘 통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사서 공급을 받은 쪽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 공급하는 쪽도 무난히 잘 공급을 했으니까 만족스러워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구입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려봐도 양쪽 다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협업인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는 잘 아시지만 세금을 해야 되는 세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도 세무 컨설팅을 하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은데 뭐 쉽지는 않죠. 근데 같이 공부하시는 어른들 중에 세무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좋고 자기를 일러서 좋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 보증을 받고 싶은데 정부 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그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경영대학원에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경영조사분들이 하시는데 경영대학원에는 경제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하고 매칭해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들었지만 이렇게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교류와 효과적인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건데요. 방송통신의 경영대학원이 단지 온라인 대학원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폄하되는 상황을 보면 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아주 선입견,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영대학원, 즉 MBA 허가받은 게 13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3곳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스카이 등을 비롯한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영대학원이 정원 미달입니다. 미달 수밖에 없겠죠. 학비는 일반 대학원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비싼데 실제 별로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매번 정원 미달 나는 대학원이 많은 겁니다. 경영대학원이. 그런데 이 방송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미달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장점이 대표적으로 여러 장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형을 받아보면 정원 미달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평균을 해보면 2.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학할 때는 2.5대 1이었습니다. 그럼 2.5대 1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100명이 정원이니까 250명 지원해서 떨어진 사람이 60%고 붙은 사람이 40%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평균 2.5대 1로 봐도 220명이 지원해서 120명 더 많이 떨어지고 100명 붙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대학원인데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나 갈 수 있는 대학? 아무 때나 가지 뭐 이런 대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을 해서 동기분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자주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첫 해에 탁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들어온 분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대학이 아닙니다. 나름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요. 학부까지야 하나 교재 정해서 달달달 외우고 써내면 점수 주고 이렇게 공부를 했겠지만 그 학부를 넘어간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은 자기 주도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물론 방송대도 좋은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강의만 듣고 공부하고 뭐 시험 보고
하는 것도 공부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진정한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와 더불어 교수님께서 강의와 관련된 좋은 책이나 좋은 논문 등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럼 그걸 찾아서 보고, 더 관심 있는 분야는 또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정한 석사 박사과정인 거죠. 결국은 물론 그 강의나 커리큘럼이 중요하지만 석사 박사과정은 자기주도 학습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도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굳이 비싼 돈, 어려운 환경을 겪어서 공부할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방송통신경영대학원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과 저렴한 학비,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해서 MBA 자격, 즉 경영학 석사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대학원의 입학은 나름 굉장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쟁을 뚫고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서 그 과정을 잘 마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송대학원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넘어가 보면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때 입학 전형을 성공하기 위한 간단한 팁을 드려보자 합니다. 먼저 입학 전형은 10월 초에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1차가 서류 전형, 2차가 면접인데 원서 접수는 10월 초에 합니다. 2020년 전기 학생들은 10월 10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1차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이 2차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경영대학원 진학할 때 가장 생각하실 것, 중요한 것은 학습 동기와 학습 의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평생교육기관입니다.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국립이고 평생교육기관이니까 특정한 요건으로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면 어떤 걸 먼저 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왜 이 공부를 하려는지 그 동기, 그리고 얼마나 학습하려는 의지가 강한지 학습 의지, 이 두 개를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형을 할 때 1차 서류 전형이든 2차 면접이든 내가 왜 대학원에 가려는지의 학습 동기와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열심히 할 건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학습 의지라는 부분을 잘 어필하셔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1차 서류 전형을 보죠. 1차 서류 전형은 필요한 서류를 내는 거죠. 다른 서류들은 대부분 발급받아서 갖다 내면 되는 거지만 1차 전형 때 여러분 직접 서술해야 되는 자기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점 만점에 60% 비중이니까요. 그 자기 기술서에는 자기소개와 연구 계획을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는 물론 일반적인 자기소개처럼 어디서 태어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태까지 자신이 해온 일, 이력, 현재 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잘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 경영대학원에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거 했던 일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 또는 미래에 하고 싶은 할 일은 당연히 학습 동기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학습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내 일을 또는 앞으로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가 부족했고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간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구계획은 이 학습 동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 그럼 대학원에 가서 내 업무에서 어떤 거를 더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연구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좋게 느끼고 장점을 많이 봤으니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권합니다. 그래서 실제 응시했던 사람도 있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말을 해보면 연구계획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를 거예요. 제가 회계교육을 하고 회계전공자니까 이렇게 연구 분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업인 회계교육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이게 하나의 연구 계획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즘 삼성바이오처럼 회계 부정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으니 나는 대학원에 와서 회계 부정을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한 연구 계획이 되는 거죠. 또는 여태까지는 제가 하위 직원이었다가 이제 중간 관리자가 되고 보니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회계에도 관리회계의 의사결정 부분이 있으니 그걸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들. 이게 다 연구 계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하면 소비자의 심리와 구매 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 싶다. 또는 가격과 재구매율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싶다. 뭐 유통과 가격 간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해 보고 싶다.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인적 자원 관리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의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의욕의 뭐 상관관계 또는 실제 근무와 보상과의 뭐 관계 또는 이직의 주요 요인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내 업무와 관련해서 뭐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도 괜찮습니다. 나 이걸 연구해 보고 싶다. 뭐 둘도 괜찮고 셋도 괜찮아요. 너무 많으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연구가 집중이 안 되니까 뭐 업무와 관련된 꼭 하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만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연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와 연구 계획에서 본인의 학습 동기와 학습 의지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통과하시게 되면 2차 서류 면접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12월 초에 보게 되는데요. 2차 면접은 형식적으로 보통 이렇게 합니다. 면접관은 보통 교수님 2분이 계세요. 그리고 면접자들은 3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면접이라는 게 떨리겠지만 방송통신사기업 면접은 압박 면접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전반적으로 온화하세요. 아주 뭐 피곤하고 이상한 질문 하진 않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자기기술에 기술한 것들 그 내용을 보시고 다시 또 동기를 파악하시고 학습 의지를 확인하십니다. 물론 그 외에 관심 가는 좀 더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자기기술서 내용이 주예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학할 경영대학원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이나 연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거나 이런 걸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기술서를 잘 습득하고 있다면 잘 정리하고 있다면 면접도 그렇게 겁낼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잘 끝나면 여러분들은 경영대학원에 입학하시게 되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지만 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바를 잘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